여러분, 지금 인도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들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벵골 호랑이에 맞선 것입니다. 한국에서 영입된 진돗개들은 무려 100명이 넘는 순례자들을 위험에서 지켜주었고, 진돗개를 그저 귀여운 강아지로 여기던 인도의 보안군인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인도에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실화. 지금 들어보세요. 그 전에 댓글로 사시는 곳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니란자나 사원의 라마난드입니다. 이곳 바라나시 외곽의 성지를 지키는 사두로서 수천 명의 순례자들을 맞이하는 일이 제 소명이죠. 강변에 자리한 우리 사원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늘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평화가 위협받기 시작했어요. 프라딥싱이 어제 또 맹수가 출몰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우리 사원의 보안 책임자인 그는 전직 군인 출신의 완고한 사람이죠.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밀림과 맞닿은 사원의 경계선이 갑자기 취약하게 느껴졌어요. 벵골 호랑이가 순례객들이 묵는 천막 근처까지 접근했다는 프라딥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속삭였죠. 한국에서 유학했던 시절, 그곳의 토종견 진돗개에 대해 알게 된 기억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들의 충성심과 용맹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단단한 정신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한국에서 진돗개를 들이겠다는 제 결정에 프라딥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외국개로 성지를 지킨다는 것이 우리 문화에 대한 모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그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용기와 신념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크기인가, 피인가, 아니면 마음인가? 프라딥은 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저으며 방을 나갔죠. 저는 창가에서 건기의 태양이 내리쬐는 사원 마당을 바라봤어요. 순례객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제 의무였죠.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의 오랜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5마리의 진돗개가 니란자나 사원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태백, 금강, 지리, 한라, 백두. 한국의 산 이름을 딴 이 5마리의 개들이 우리의 구원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요가 일었어요. 프라딥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는 마을 회의에서 격렬하게 반대했고 많은 이들이 그에 동조했죠. 이방의 개가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마을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때로는 전통을 넘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믿었어요. 진돗개들이 도착하는 날, 제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가져올 변화를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진돗개들이 도착한 날, 저는 사원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태백, 금강, 지리, 한라, 백두. 5마리의 진돗개는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어요. 고요하고 단단한 눈빛, 당당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작은 전사들 같았습니다. 특히 리더인 태백의 눈빛은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죠. 이들이 우리 성지를 지킬 수 있을까요? 한 순례자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진돗개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프라딥의 얼굴에는 명백한 불만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철창 안에 두겠습니다. 프라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는 사원 한쪽에 준비해둔 철창을 가리켰어요.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지금은 충돌을 피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진돗개들은 조용히 철창 안으로 들어갔고 태백은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이해와 인내를 읽을 수 있었어요. 프라딥은 마을 사람들에게 진돗개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의 말은
우리의 신념을 더럽히는 존재라는 것이었죠. 저는 밤중에 몰래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태백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불평 한마디 없이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너희들이 곧 증명하게 될 거야. 제가 속삭이자 태백은 묵묵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마치 때가 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듯 했죠. 다음 날, 저는 프라딥을 찾아갔습니다. 사원의 정원에서 그는 경비병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오, 프라딥. 기회라고요? 사두님, 이 땅을 지킬 자격은 우리 피를 지닌 자에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완고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젊은 기자 아눕카푸르가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사두님, 한국에서 온 개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촬영해도 될까요? 아눕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반가웠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이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보였으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돗개들이 있는 철창으로 그를 안내하며 저는 태백과 다른 4마리가 보여줄 모습을 기대했어요. 그들은 이곳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죠. 이방인이라는 편견이 깨어질 순간이 곧 올 것이라는 걸.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성지에 내려앉은 달빛이 사원의 실루엣을 은빛으로 물들였어요. 순례자들은 중정에 모여 저녁 기도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저는 방 안에서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밀림에서 들려온 불길한 울음소리.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저는 몸을 일으켰어요.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 아니었죠. 무언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자 순례객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부모 품에 안겨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어요. 사원 마당 한복판에 벵골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위용은 압도적이었어요. 노란 눈동자가 사람들을 향해 번뜩였습니다. 한 여인이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호랑이는 더 흥분한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서서히 순례객들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나세요. 프라딥이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어요. 경비병들이 몽둥이를 들고 모였지만 벵골 호랑이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에 불과했죠.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생각이 스쳤습니다. 진돗개를 풀어라. 제 목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프라딥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저건 죽으러 가는 길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어요. 저는 사원 뒤편으로 뛰어가 진돗개들의 철창을 향했습니다. 5마리 모두 이미 일어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제가 철창 문을 열자 태백이 먼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뒤를 금강, 지리, 한라, 백두가 따랐어요. 그들의 발걸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명감만이 느껴졌죠. 우리가 중정으로 돌아왔을 때 호랑이는 이미 한 순례자를 향해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돗개들이 등장하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태백이 가장 먼저 호랑이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순례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저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들을 바라봤죠. 제 선택이 옳았는지, 이 작은 개들이 정말 맹수와 맞설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태백은 호랑이와 10m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다른 4마리도 태백을 중심으로 완벽한 대형을 갖췄어요. 금강은 왼쪽으로, 지리는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한라는 뒤쪽을, 백두는 전체 흐름을 살피는 듯 했죠.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받은 전사들처럼 서로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프라딥이 제 곁에서 속삭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든 답은 지금 이 순간 진돗개들의 행동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태백은 호랑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단 한 번의 짖음도 으르렁거림도 없었어요. 오직 고요한 눈빛만이 있었죠. 호랑이가 혼란스러운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맹수의 눈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도망가지 않고 공격하지도 않는 존재를. 금강이 살짝 전진하자 호랑이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지리가 반대편에서 몸을 낮췄어요. 완벽한 조율이었습니다. 호랑이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전략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있었어요. 눈빛과 자세, 미세한 움직임으로 이루어진 침묵의 대화. 태백의 눈에는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프라딥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그의 얼굴에서 의심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례자들도 이제 두려움보다는 경이로움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호랑이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진돗개들은 미세하게 전진했어요. 그들은 단 한순간도 대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몸집의 싸움이 아닌 의지의 대결이었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제가 기다려온 것이라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달빛 아래 호랑이와 5마리 진돗개의 대치는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순례객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태백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호랑이를 향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4마리 진돗개들이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금강은 왼쪽에서 예민하게 호랑이의 움직임을 살폈고 지리는 오른쪽에서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라는 뒤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고 백두는 전체 상황을 조율하는 듯했죠. 호랑이가 왼쪽으로 몸을 틀자 금강이 즉시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호랑이의 눈동자에 혼란이 스쳤어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이려 하자 이번에는 지리가 움직였습니다. 마치 호랑이의 생각을 읽는 것처럼 정확했죠. 놀랍군요. 제 옆에 선 프라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의심은 사라지고 경이로움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돗개들은 단 한 번도 짖지 않았어요. 오직 고요한 포효처럼 울리는 그들의 숨결만이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호랑이가 다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5마리는 함께 한 발짝 전진했어요. 절대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그들의 의지가 사원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어린 순례자가 어머니에게 속삭였어요. 엄마, 저 개들이 호랑이보다 더 강해요? 그 순진한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함은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제 손목 시계를 보니 정확히 12분이 흘렀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완전히 기세가 꺾인 듯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으르렁거리더니 천천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들은 그를 쫓지 않았어요. 그저 조심스럽게 유도하듯 사원의 경계, 밀림 가장자리로 그를 몰아갔습니다. 호랑이가 완전히 밀림 속으로 사라졌을 때 사원에는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순례객들이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작은 아이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태백과 4마리 진돗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크기로 이긴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이긴 것이다. 프라딥이 천천히 다가와 태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경외감만이 남아 있었어요. 완고했던 군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용서하시오. 나는 너희를, 한국을 몰랐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프라딥이 태백의 머리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자 태백은 고개를 살짝 숙여 그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이 작은 순간에 모든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 전통에 대한 고집, 그 모든 것이 허물어졌죠. 순례객들이 하나둘 다가와 진돗개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조심스럽게 그들을 쓰다듬었고 어르신들은 경의를 담아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외국에서 온 개가 아니라 성지의 수호자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개가 아니라 전사요. 프라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었죠. 때로는 위기를 통해,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진돗개들은 이제 자유롭게 사원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결코 철창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태백은 주로 제 곁에 머물렀고 다른 4마리는 사원 곳곳을 순찰했습니다. 그들은 추격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호랑이를 물리쳤어요.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지혜의 승리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례객들은 안도감 속에 휴식을 취했고 사원은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저는 명상실에 앉아 오늘의 일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태백이 조용히 들어와 제 곁에 앉았죠. 너희가 이곳에 가져온 것은 단순한 안전이 아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태백의 지혜로운 눈빛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그저 우리의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죠. 사원 밖에서 아누카푸르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그는 오늘의 사건을 모두 촬영했고 이제 그 영상은 세상에 알려질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미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사원은 평소와 다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진돗개들의 용맹한 행동은 밤새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인도 전역의 언론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진돗개, 바라나시 성지를 지키다. 아누비 촬영한 영상은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진돗개들의 일상을 담는 그의 모습에서 깊은 존경심이 느껴졌죠. 사두님, 이제 저는 한국을, 그리고 그 나라의 개까지 존경하게 됐습니다. 아눕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문화의 벽을 넘어선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정오쯤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원 앞 넓은 공터에 지역 주지사가 내렸어요. 그는 황금 명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순례자와 마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주지사는 5마리 진돗개 앞에 섰습니다. 이 명예로운 수호자들에게 인도 정부의 이름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태백의 목에 황금 명패가 걸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다른 4마리도 각자의 명패를 받았죠. 순례자들의 환호성이 사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프라딥은 이제 진돗개들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어요. 그는 경비병들에게 진돗개들의 훈련 방식을 배우도록 지시했습니다. 크기가 아닌 지혜로 승리하는 법을, 싸움이 아닌 위험으로 이기는 법을 말이죠. 저는 사원의 계단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 한국에 감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지 개가 아니다. 정신이다. 태백이 제 곁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사원의 모든 이들이 그의 침묵 속에 담긴 지혜를 이해했어요. 그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린아이들이 태백에게 다가와 꽃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사원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존경과 사랑만이 가득했죠. 이 이야기는 바라나시를 넘어 인도 전역으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의 정신이 인도의 성지에 깊이 뿌리내린 순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원의 일상은 다시 평화로웠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무언가가 있었어요. 진돗개 5마리는 이제 니란자나 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순례자들은 그들을 보기 위해 더 많이 찾아왔고 아이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죠. 오늘 아침 사원 한켠에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그 비석에는 한국어와 힌디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자, 그가 성질을 지킨다. 저는 기념비 앞에 서서 지난 날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진돗개들을 드리겠다고 했을 때의 반발, 그들이 보여준 용기, 그리고 모든 것이 변화한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프라딥이 태백을 데리고 사원 경계를 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가 되었죠. 프라딥의 완고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열린 마음이 자리 잡았어요. 그는 매일 태백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개에게서 배운다는 게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프라딥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들은 단순한 개가 아니라 전사라는 것을. 아이들이 지리와 금강 주위를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한라는 그 든든한 책으로 사원 입구를 지켰고 백두는 항상 전체를 살피는 역할을 했죠.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완벽하게 제 역할을 해냈습니다. 아눕은 이제 정기적으로 사원을 방문해 진돗개들의 일상을 기록했어요. 그의 다큐멘터리는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질녘, 저는 태백과 함께 강가에 앉았습니다. 주황빛 석양이 강물을 물들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태백의 눈에도 같은 감동이 깃든 듯했죠. 오늘 한국의 정신은 이 땅에 깊이 뿌리내렸다. 제가 속삭이자 태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이곳이 그의 집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국경과 문화를 넘어 진정한 용기와 지혜는 보편적인 언어라는 것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사원의 종소리가 울리며 하루의 끝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정신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기적 같은 실화들을 무료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